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이제 이 당내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는요, 한동훈과 비한동훈으로 지금 대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결국 원희룡을 지금 당 선관위에 신고하는 사태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여러분께 이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한동훈 이 아지트가 어디냐? 요거를 아주 중앙일보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잘 찾아냈어요. 그래서 10층에 있는 1008호실이 비한동훈의 아지트. 쉽게 얘기하면 원희룡의 지원 사무실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걸 꾸미고 있느냐? 자, 그래서 친윤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박성민 의원이 요 사무실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의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현재 의원들이요, 많게는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특검 그리고 탄핵 이것 때문에 이제 제야법 쪽에도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왜냐?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근본의 뿌리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인데, 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조치가 특검과 탄핵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 이제 이 변호사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들 난리가 났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요, 문재인의 이 은사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석좌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허영 교수가 지금 법률신문에 칼럼을 하나를 내놓고 이번 이제 이 민주당의 이런 특검, 그다음에 탄핵 요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은 우리가 모두가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지금 이제 이재명의 실세들이 과연 누구냐, 누가 이런 아주 궤변을 많이 내놓고 여기에 누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느냐, 이런 다양한 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재명은 끊이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무상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최근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배소연이가 80억 상당의 지금 상가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자금이 과연 어디서 나온 자금이냐?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배소연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온라인 매체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들어온 얘기는 또 하나의 여성 실세가 있다, 숨어진. 예를 들어서 배소연만 하더라도 법과 때문에 뭐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공개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춰진 여성의 과연 누구냐? 예, 누가 실력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배소연도 지금 이제 힘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현지 보좌관, 이미 여러분께도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김현지는요, 대장동, 백현동 이 성남FC 요 사건 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나와라, 요렇게 이제 연락이 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이가 지금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 문자를 날린 장본인이 김현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방간에서 말이죠,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과거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자, 김현지의 실체가 뭐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재명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루머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현진이가 말이죠, 또 이 고발 조치한 사실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의 숨은 실세 여성이 바로 김현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뒤에는 참 김무선 부상연예 있죠. 그 다음에 이 배소연이 있죠. 이재명 김현지 있죠. 자, 이 밖에 또 누가 있는지 언론에서 계속 추적 보도를 해야 될 것이, 하면 이재명의 실체와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심야방송 너무 제가 요즘은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께서 깊은 잠을 빨리 주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한동훈과 비한동훈 세력 간의 이 갈등 관계, 정멸 충동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제일 세게 지금 부딪히는 이슈가 지금 갑자기 터졌습니다. 바로 지난 1월 19일 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낸,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올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당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사과 이상이라도 내가 하겠다. 이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읽고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를 갖다가 익십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려 5번이나 됐는데 아예 답장을 하나도 안 보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까지 했는데도 아예 받지도 않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갈수록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걸 내느냐? 지금 당이 분열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이요. CBS 김기환 논설실장이 최초로 이제 폭로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한테 이제 비판이 가는 이유가 아니 이 영부인의 문자를 이렇게 5번씩이나 씹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과하겠다는데 사과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선에서 폭망했잖아. 너 총선 책임을 져. 이게 총선 책임론은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동훈의 해명은 무슨 소리냐?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많았다. 예. 요런 이 방향에서 요거를 반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한동훈은 말이죠. 용산과는 결별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아주 급격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일제히 비판하고 있고,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아라. 해당 행위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은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를 뭉갰다는 거다. 그래서 총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상현 후보의 경우는요, 지금 이 원희룡과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사과와 자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사과하고 원희룡은 자꾸 문제 키우지 마. 자제하는 게 좋아요. 이런 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러한 지금 이제 이 플레이가 일종의 이제 이 언플이라고 이제 보면서 이거는 당무의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는 거야. 이게 정조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말이죠.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한동훈이가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덤과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이제 이 팬덤을 정했어요. 왜냐?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은 너무나 팬덤에 기대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요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YTN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자, 팬덤 이거 굉장히 참 고마운 일이다. 다만 저희같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스탠스, 사회에 대한 입장에 공감해서 모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없어질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격려와 응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것도 제가 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고맙지만은 그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팬클럽 카페 등이 10배가 늘어나는 계기가 본인이 거기 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라고 제안을 하더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정치 시작하면서 비대오 연장 할 때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건 안 하겠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런 식이 되면 서로 간에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기에 그런 차원에서 안 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팬클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옳은 얘기를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히 개딸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개딸들은 아예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팬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보수 안에서의
이제 이런 팬덤 때문에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차기 지도자 지지율 반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하고 좀 일부 격차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팬덤이 이제 상당히 기본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정치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동훈이가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한동훈 아지트가 어디냐?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박성민 의원의 10층에 있는 1008호실이 비한동훈 아지트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박성민 그 중심으로 영남초 재선 의원들 20여 명이 여러 차례 모였다. 어떤 사람들이냐? 친윤 재선 그룹. 그러니까 이제 이 박성민하고요. 가까운 강대식, 강민국, 그 다음에 구작은 김승수, 엄태영, 정동반. 이런 친윤 재선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승규, 임용득과 같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니까 지난달부터 여기에서 자주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 의원실도 있고요. 여의도 다른 모처에서도 많이 모인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어제 5일 날에도 지금 모였는데 여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30여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모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친윤 주류 그룹이니까 대표적인 비한동훈 세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 그래서 이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단순한 교류 목적의 모임이다. 예. 요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성민 의원이 있는 의원회관 10층 덩달아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말이죠. 예,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10층이 이제 덩달아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10층에 누가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동진, 배현진, 그 다음에 김영동, 박정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친 한동훈 멤버들이 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박성민과 강인국과 정동만, 요렇게 또 하나의 팀이 아니고 이제 방 배치. 자, 그래서 요 방 배치가 결국은 이 편가르기 쪽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층, 흔히 얘기해서 이제 KBS가 보이는 동은 KBS 동이라고 그러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쪽 건물은 한강동이라고 부르는데, KBS 동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요게 KBS 동에는 김영동, 박정훈, 고동진, 이 배현진, 그리고 한강동에는 박성민, 강민국, 정동만. 그래서 이 친한과 그리고 친윤으로 이 사무실 배치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숨겨진 연인이 누구냐? 이게 지금 갑자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다. 자, 그러면 김현지는 누구냐? 김현진이는 이제 이 성남 시민 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자, 성남의 이제 2021 여기에서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성남의 이제 21 같은 민간 거머스 기구에서 이제 여기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김현지가 말이죠. 이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방도 말이죠. 이재명 사무실 바로 옆 방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현지의 경우에는 지금 이 김남준 보좌관, 지금 이재명 의원실에서 근무 중에 있는 김남준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나와 있지만은 정진상, 김용, 요 3명하고요. 김현지 보좌관까지 합쳐서 성남 경기 라인 4인방으로 꼽힐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010년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 인수위원회를 꾸렸는데 거기에 김현지가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18년까지는 말이죠.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인 성남의제 20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성남의제 21이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성남시로부터 거의 18억, 17억 8,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발탁된 2011년도에는요,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성남시로부터 받았는데 그 직전보다 무려 1.6배가 증가했고요. 요 단체 사무실이 성남시청에 지금 2층 시장에 있는 집무실 바로 옆에 입주해서 특혜 의혹도 그동안에 많이 불거졌어요. 그리고 김현지는 말이죠. 이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 2013년도인데요. 바로 이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3,000여 건을 발송됐는데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연루가 돼가지고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을 정도로 이재명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성남의제 20일 이거는요. 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박철민 조폭 국제마피아 조직원 박철민 있지 않습니까? 요 박철민이가 지금 이재명 쪽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달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바로 김현지를 통해서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김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우선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요 사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일 유명해지게 된 것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본회의에 출석했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 문자를 이재명이가 보는 것이 우리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그 문자가 바로 뭐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선법 위반 사건 요거와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국제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돈을 이 김현지를 통해서 20억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 아지트 돈 받은 장소까지 전부 다 언론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다. 예,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현지에 관해서 이 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남의제 21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20여 년간 지금 2년을 맺고 있고 18억 원을 이 단체가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무실이 성남시청 이재명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성남 문자 발송 사건에 개입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개항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2020년도 6월에 이 김현지 전 사무관을 의원실 보좌관으로 등용, 4급 보좌관으로 임용을 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를 날린 사람이 김현지다. 이 정도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현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현지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김현지 녹취록까지 나온 바 있어요. 김현지 녹취록. 그리고 이제 유동규의 경우에는요, 이 김현지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항상 김문기하고 상의를 해봤다. 그리고 자료도 김문기로부터 많이 받았다. 경기도에서 공사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아니하고 김문기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낸 것이다. 그리고요, 이 유동규 부부장 얘기가 본인이 알기로는 대장동 사건이 터진 후에 경기도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만들 때 김문기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 자, 이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김현지 보좌관의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께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그 녹취록이 언론에까지 공개된 바 있어요. 녹취록. 그래서 이 녹취록이 또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녹취록 내용은 바로 뭐냐? 녹취록 내용에 보면은요, 이 배소연, 수행비서관인 배소연한테 이 김현지가 말이죠,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라. 이런 녹취까지 지금 나온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현지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드디스크, 이제
파일을 전부,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다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녹취된 대화에서 김현지 보좌관은요, 나간 사람들이 하도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아예 하드를 사가서 다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한 50개나 했나 봐. 요렇게까지 지금 이제 이 녹취 내용이 전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현지가 이 정도로 실세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허영 교수가 지금 법률신문에 기고한 기고문 내용을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법원이 되겠는데 요거를 무시하는 인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당이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당이냐?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한 것처럼 지금 이 허영 교수도 말이죠. 요 이제 오늘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길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가능한 인용을 최대한도 해드리겠는데요. 자,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절대다수 의석을 당대표의 방산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마침내 당대표를 수상 검사를 탄핵하는 데 이르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자, 이게 그럼 허영 교수 여러분들 말이죠. 예. 자, 요 분이 허영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국기문란 상태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재직등에 생긴 사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재명이는 민주당을 방패로 삼으려고 비난을 무릅쓰고 당대표가 되었겠지만 공당인 민주당이 나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공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그러나 정당이 이재명의 대표직 취임 이전의 사적인 범죄 행위를 방탄하는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공적인 정당 활동을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우연 정당의 문턱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다. 뭐 저하고 제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은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시킬 수 있도록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도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라. 그리고 우리 헌법은 탄핵의 요건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확립된 판례를 통해서 일관해서 이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즉 중대한 우연 위법 행위가 없는 탄핵은 모두 기각하고 있고 탄핵은 그만큼 엄중한 제도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이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은 탄핵 대상에 대한 검사들이 어떠한 중대한 우연 위법 행위가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만을 열거하고 있고 그것도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되었거나 증거 없는 허위 주장이 입증된 사유들이다. 따라서 헌재가 기각할 것이 확실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수사 방해를 통한 방탄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민주당은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원을 어기고 수사를 받는 당대표가 수사검사를 심판하겠다는 기상천외한 행태를 보이면서 세계 공통의 법원까지 무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탄핵은 본질적으로 보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 추궁 수단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우연적인 직무집행으로부터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충적인 수단이다. 징계, 감찰, 형벌 등 다른 법률적인 수단과 절차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동원하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민주당이 과연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이번 검사 탄핵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남발한 탄핵은 보충성의 요건을 무시한 정치의 폭거다. 당대표 방탄용 탄핵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 행태는 탄핵 제도를 악용하는 우연적 저사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질서는 삼권 분립과 준법 및 법 앞의 평등을 이념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일상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는 권력 분립 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다. 삼권의 한 축인 국회가 탄핵 요건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우연적 저사이다.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에 기죽지 말고 단결해서 흔들림 없이 파사 현장의 자세를 지켜가야 한다. 파사 현정의 자세를 지켜가야 된다. 예, 옳은 길을 택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민주당의 우연적인 정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지고 있다. 우선 국민은 여론의 인풋을 수단을 통해서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말끝마다 민의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정치 행태가 민의와는 동떨어진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해야 한다. 법원은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서 하루속히 확정 판결을 통해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의 사태는 위법적인 재판 지연이 가져온 일이라는 점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의 최후 보루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연 위법적인 정치적 단행은 집중심리를 통해서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탄핵 요건을 갖추지 않은 탄핵 사건을 과거처럼 몇 달씩 끌 이유가 없다. 그것만이 탄핵 정치를 끝내는 헌법 수호의 지름길이다. 아주 좋은 칼럼이에요. 자, 그래서 한자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 법률신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말이죠. 요 지금 허용 교수의 취지가 이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전파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